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코리아와 함께하는 물류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차세대 WMS 플랫폼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송혜영 기자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전체 서플라이 체인의 약 28%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창고 관리 시스템인 WMS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밸류 네트워크를 뛰어넘어 디지털 에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WMS 도입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WM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광범위한 커스터마이징을 감행합니다. 당장은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WMS를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기술과 기능을 채택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이런 WMS로는 계속되는 비즈니스 확장과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솔루션 기반의 산업별 특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는 모델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인포 WMS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최성만 인포코리아 솔루션 컨설턴트 팀 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부장님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포코리아에서 WMS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인포 WMS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물류 현장의 페인 포인트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해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전문가로서 오늘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웨비나는 약 6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포코리아 최성만 부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럼 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차세대 WMS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이코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WMS 도입의 필요성과 두 번째, 전문 솔루션 기반의 산업별 특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는 모델, 그리고 세 번째, 서플라이 체인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KPI입니다. 그럼 먼저 디지털 이코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WMS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차트들은 우리나라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입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들인데요. 먼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4조 원이었던 우리나라 물류산업 매출액은 2030년에는 14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류산업 일자리 수는 97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2025년과 비교해도 약 20% 이상 성장한 전망이어서 그만큼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 지수는 2025년 기준 20위권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물류 전문 인력의 확보 비율은 25.7%로 물류산업 종사자 10명 중 약 7.5명이 비전문 인력입니다. 글로벌 1위 대비 우리나라의 물류 기술 수준은 2025년 기준 85%로 현재 하이테크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문 IT 활용 지수는 43.6으로 IT 활용 비율이 50%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물류산업은 높은 성장률에 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 투자의 관점에서 소외를 많이 받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은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는 더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인식과 함께 전문적인 WMS가 없어도 물류 현장의 작업자, 즉 인력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물류센터에 작업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제한된 인력으로 더 많은 작업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WMS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WMS 없이는 효율적인 물류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가트너는 2021년 서플라이 체인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서플라이 체인 산업의 디지털화가 거의 완성될 것이라는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리더들은 서플라이 체인 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선형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밸류 체인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밸류 네트워크를 뛰어넘어 디지털 이코시스템, 즉 디지털 생태계의 환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리더들의 23%는 서플라이 체인 산업이 2025년까지 디지털 생태계 환경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생태계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디지털 생태계란 하나의 유닛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호 연결된 정보기술 자원의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디지털 생태계는 여러 협력 업체들과 고객들,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모든 해당 기술들의 집합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긴밀한 상호 운용성은 생태계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생태계는 몇몇 시장 점유율 리더들에 의해 자주 생성되고 통제되는데, 시장 점유율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간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의 통합과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디지털화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서플라이 체인 산업의 4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디지털 생태계에 속하게 될 것이고, 전체의 99%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앞으로 물류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생태계에 속하기 위한 물류센터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최소한의 참여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WMS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알아야 하고, WMS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 솔루션 기반의 산업별 특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내용은 물류센터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10가지 디멘션입니다. 물류센터의 복잡성에 대한 파악은 WMS 도입에 앞서 사전 준비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의 복잡성에 따라 WMS의 구축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WMS 도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우리 물류센터의 복잡성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의 크기에 따라 물류센터의 복잡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의 작업자 수 등으로 물류센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제약사항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가 극복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류센터의 입출고 흐름에 제약을 주는 조건이나 기회비용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와 제품의 이동 동선에 영향을 주는 물류센터의 레이아웃과 로케이션이 있고, 물류센터의 작업량,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주기별 작업 처리량 역시 물류센터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적응성은 물류센터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추가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물류센터가 이를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B2B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B2C 비즈니스가 추가된 경우, 같은 물류센터 내에서 물리적인 구분 없이 B2B와 B2C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교한 WMS의 도움 없이는 비즈니스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산업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B2B와 B2C에 적용되는 법규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더욱 세심한 물류 운영이 필요합니다. 작업의 유형 역시 작업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물류센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머신 핸들링 이퀴먼트 자동화는 물류센터의 자동화 설비 수준에 따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변성의 경우는 예를 들어 주문을 받아 출고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주문이 취소가 되는 경우처럼 물류센터 내에서 특정 조건들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특성은 신선식품인 경우에는 온도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품질 검사가 필요한 화학 제품들, 그리고 가구와 같이 제품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들 등 다양한 제품의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물류센터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고 산업별로 독특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WMS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물류 현업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축된 WMS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적응성과 가변성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구축 당시 기업의 요구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는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따른 물류 환경 변화의 주기가 매우 짧아졌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WMS가 3년 또는 4년 정도 후에 새로운 WMS로 다시 교체해야 한다면 그게 누가 됐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실 텐데요. 실제로 기존 WMS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가트너 보고서의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기업들이 새로운 WMS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WMS 솔루션이 없어서가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서플라이 체인의 약 28%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뒤를 이어 기존 WMS는 기술적으로 진보화되었고 불안정해서 라는 응답이 3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응답들을 보시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서 30%, 기존 WMS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27%, 새로운 비즈니스가 바뀌었고 새로운 WMS가 필요해서 22%, 그리고 기존 WMS는 지원 또는 업그레이드 불가 15%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들은 기존 WMS가 변화된 물류 환경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WMS 구축 당시 특정 비즈니스만을 지원하는 WMS로 구축이 되었거나 전문 WMS 솔루션 패키지에 광범위한 커스터마이징을 감행하여 이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 방식은 당장의 요구사항들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WMS를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기술과 기능을 채택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WMS로는 계속되는 비즈니스 확장과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하고, 반복된 WMS 구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전문 WMS 패키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인포 WMS는 시스템 간 원활한 연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포 OS라는 플랫폼 위에서 작동될 수 있고, 이러한 플랫폼 환경에서 WMS 이외에 ERP, OMS, TMS, 그리고 여러 자동화 설비들과 심리스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WMS 구축 당시 타 시스템들과의 연동에 대한 설계가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인포 OS가 제공하는 유연한 확장성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포 WMS는 입출고, 재고 관리 등과 같은 필수적인 기능들은 물론이고, 제품 재배치를 위한 슬로팅 기능, 그리고 3차원 시각화 물류센터 기능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벼운 TMS 기능, 작업자 생산성 관리 기능, 그리고 3PL 정산 및 송장 기능들을 통해서 SI로 개발된 WMS보다 더 정교한 물류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적의 보관 로케이션을 찾아주는 적치 전략을 우선순위에 따라 물류센터별, 화주별, 제품별 등에 적용시킬 수 있고, 제품을 피킹해서 상자에 담을 때 가벼운 제품들은 상자 위쪽에 위치하도록 피킹 순서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팅 기능을 통해서 피킹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3차원 시각화 물류센터 기능을 통해서 한눈에 병목 구간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근무를 하면서 가장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작업자 생산성 관리였습니다. 종이로 된 작업지 시설을 통해서 전달된 작업들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같은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작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작업 결과가 매번 달라졌기 때문에 각 작업 단위로 표준 생산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WMS를 도입한다는 것과 WMS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의 물류센터 관리자분들께서는 WMS를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생산성 관리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인포 WMS는 물류 현장의 실행에 기반한 WMS로서 물류센터 내에서 운영팀과 현장팀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팀은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규칙 및 전략을 WMS에 적용시킬 수 있고, 현장팀은 사전 구성된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WMS가 지시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작업을 수행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방식은 작업자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작업자 생산성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물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이 국내외 5,000건 이상의 구축 경험을 통해서 시나리오로 정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라 할지라도 다양한 작업 방식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WMS 기능 구현에 대한 개발의 성패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개발되어 검증된 기능들을 선택하여 사용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인포 WMS에 산업별 특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는 구현 가속기 모델입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된 구현 가속기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인포 WMS의 코어를 활용한 산업별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반한 구현입니다. 구현 모델 비율로는 약 60%에 해당하고 프로젝트 킥오프 후
약 6주에서 10주 사이에 테스트 환경을 설치하고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성과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포가 분류해 놓은 12가지의 산업별 특성에 따라 1차 표준 구성을 진행하며 WMS 구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자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고 라이브 후 빠른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성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구현 모델 비율로는 약 30%에 해당하고 높은 수준의 진보된 구성과 KPI, 출력 문서, 그리고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는 기업별 튜닝을 진행하는 단계로 저희 인포는 WMS 기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두 번째 단계에서 구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업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구현 모델 비율로는 약 10%에 해당하는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WMS의 기능이 아닌 WMS 이외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포 OS의 확장성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고유하고 구성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포 WMS의 산업별 특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는 이 구현 가속기 모델은 신속한 WMS 도입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WMS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새로운 개선 사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정 사항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쓰는 대신 보다 전략적인 비즈니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국 이 구현 가속기 모델을 통해서 기업은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따른 물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플라이 체인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K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가 남긴 계량적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명한 말입니다. 데이터의 측정과 관리, 분석과 개선은 기업의 현재 지표를 알려주고 더 나은 미래 성과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측정은 기록에서 비롯됩니다. 어제와 비교한 오늘의 기록은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고 이것은 결국 구체적인 개선의 목표로 나타나집니다. 지금부터는 WMS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KPI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샘플 KPI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PI 샘플 매트릭스입니다. 제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고객께서는 WMS를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WMS에서 제공하는 표준 KPI의 부재로 인하여 어떤 KPI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WMS에서 제공하는 표준 KPI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성능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WMS를 도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KPI를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샘플 KPI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바운드부터 보시면 총 입고 수량, 총 입고 박스, 총 입고 팔레트와 같은 입고 단위의 정량적 지표들이 있고 ASN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입고된 수량 중에서 파손된 수량으로 입고 파손율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고된 내역 중에서 입고 예정 정보와 불일치한 내역도 지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의 경우 인바운드와 마찬가지로 총 출고 수량과 같은 출고 단위의 정량적 지표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주문에 대한 이행률을 의미하는 배송 주문 이행률과 제품별 마지막 피킹 일자, 상차 요약 등의 지표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컨트롤의 경우 재고가 소진된 제품 리스트, 유통기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만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로케이션 중에서 비어있는 로케이션을 확인하여 앞으로 입고될 물량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로케이션 이용률 분석의 경우는
로케이션의 저장 용량을 기준으로 로케이션의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외에도 로케이션별 피킹 횟수, 재고조사 정확도, 재고 회전율 등도 지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버의 경우 성과 리더나 작업별 작업자 성과로부터 작업자 생산성 분석이 가능하며 완료된 작업, 화주별 일일 작업 활동, 작업별 생산성 분석, 물류센터별 생산성 등도 지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 인건비 정보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표들을 결합하여 입고 팔레트별 핸들링 코스트나 출고 주문별 핸들링 코스트 등 여러 유닛 단위의 핸들링 코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서 물류센터의 운영 원가 분석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 솔루션 기반의 WMS가 제공하는 다양한 KPI의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백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물류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물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사이클은 보시는 것과 같이 풀필먼트, 작업자 생산성, 그리고 물류 비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최적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기업 경쟁력으로 집약되어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사가 여러분보다 먼저 인포 WMS를 도입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코리아 최성만 부장님께서 인포 WMS 소개와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활용 모델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물류 대란과 공급망 위기에 대한 디지털 해법이 궁금합니다. 또 디지털 물류 플랫폼의 부상과 시장 기회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같은 그 디지털 생태계에 해당되는 기업들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리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핵심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시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의 물류 대란은 사실 이런 좀 가시성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종훈님께서 질문해 주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권 이커머스 사이트 물류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해당 규모에서의 적용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글로벌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아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아시아권이 아니더라도 저희 제품은 이제 다국어 지원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사이트와 물류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사례들은 많고 제가 특정 사례를 하나 이제 기억나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특정 기업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DB 쉔커라는 이제 3PL 그 회사가 있습니다. DB 쉔커 같은 경우는 저희 인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저희 인포 WMS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양성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디지털 물류 비전과 신규 오픈 서비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경 없는 커머스 전쟁에서 디지털 물류 혁신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약간 제가 느낌이 좀 네. 모호한 네. 것 같은데 글쎄요, 디지털 일단은 그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이동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는 거고,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서플라이 체인의 약 28%가 이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 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1, 2년부터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필요할 것이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 WMS의 이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들 가운데 잘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장님께서. 네. 서보영 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타사 제품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타사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이제 타사의 이제 솔루션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제품은 이제 뭐 이름이 WMS라고 해가지고 창고 관리 시스템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WMS에서는 LMS라고 하는 작업자 생산성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3PL 회사라고 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제 물류를 대행을 많이 하시는데, 3PL 회사들이 이제 비용 청구를 할 때 그 작업에 기반해 가지고 비용을 청구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가 조금 타이트하고 압축적으로 진행이 된 만큼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분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솔루션의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WMS 솔루션의 목적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WMS 솔루션은 창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와 이 물류에 필요한 RPA, 디지털 워커에 대한 소개와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AI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사실 WMS를 가지고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국 물류센터를 이제 좀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세스에서 이제 뭐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AI를 좀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좀 AI가, 저희도 사실 인포콜맨이라는 AI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저희 인포 같은 이제 그 전문적인 솔루션 업체들은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시키는 이제 자체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조만간 AI하고 이제 같이 연동된 그런 WMS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포 WMS에서는 구축형과 클라우드형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AWS 관련 부분은 클라우드형 인포 WMS에만 있나요? 네, 먼저 인포와 AWS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최근에 구독형을 또 이제 그 솔루션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의 형태로 이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인포의 그 모든 소프트웨어는 AWS의 인프라에서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API를 통한 주문 접수와 트래킹 자동화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ERP와 OMS, TMS 간의 이제 연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인포 WMS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포 OS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포 OS가 제공하는 표준 API 그 연동 체계가 있어서 그 연동 체계로 이제 연동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포 WMS 사례 중에 현재 국내 FA 4.0 기반 시설과 연동해서 직접 출고 시점 데이터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계약된 전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고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부분은 주로 클라우드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지요? 자체 보안 부분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뭐 요즘 그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이제 고객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WMS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클라우드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좀 극소수고요. 왜냐면은, 그 요구사항이 좀 독특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MS, 이 제품이 WMS인데, WMS 이외의 요구사항을 이제 WMS에 이제 그 포함해 달라고 하시는 이제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극복이 되면 이제 많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 API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이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를 할 때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할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는 뭐 말 그대로 사실 연계입니다. 연동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인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포의 영역과 이제 다른 레가시 시스템 영역을 이제 둘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인포는 WMS하고 관련된 그 표준 API를 한 400여 개 정도를 이미 개발을 해서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 연동에 대한 WMS 기능에 대한 연동에 대한 그 API들은 다 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연동이 되는 이제 레가시 시스템 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솔루션의 R&D 팀에 의해서 저희 솔루션의 그 개발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 향상된 기능, 개선된 사항들을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다만 뭐 커스터마이징을 좀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구축 단계에서 고객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기존 공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발주 물량 엑셀과 실제 공장 내 물량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합성을 맞추나요? 실제 공장에서 물량을 확인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금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발주 물량과 실제 공장 내 물량이라고 하면은 실제 제품과 실제 물량과 실물과 엑셀에 있는 데이터하고의 이제 그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사실 저희 WMS를 그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상당수 고객분들이 재고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WMS를 좀 채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저희 WMS를 도입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99% 이상의 그 재고 정확도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셔가지고 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고 정확도를 이제 높이는 방법을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포코리아에서 지원하시는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한 번 더 요약을. 일단은 네. 제반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유연성과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SI로 이제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특정 비즈니스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특정 비즈니스에 맞게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환경이 변한 거죠. 물류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는 이제 과거에 그런 구축한 시스템이 이제 잘 안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랫폼 기반에서 WMS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 인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WMS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그런 변하는 물류 환경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들을 저희 인포 WMS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발표 자료를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여러분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최성만 부장님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